필수 예제 10번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하려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자, 단 이런 거 잘 봐주셔야 되죠. 단이라고 나와 있는 조건은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돈을 안 내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거네요. 첫 번째 문제는요.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자,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번째 문제는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자, 경우의 수와 금액의 수를 지금 나눠서 문제를 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우의 수를 물어봤다는 거는 내가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을 내던지 500원짜리 동전 2개만 내서 1000원을 내던지 다른 경우로 보겠다는 거예요. 왜요? 낸 지금 화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 보여지는 금액의 수에서는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든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내든 네가 1000원을 냈다면 이건 하나의 경우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답은요. 어쨌든 경우의 수가 금액의 수보다는 크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경우의 수가 더 다양한 종류들을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일단 경우의 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1000원짜리는요. 총 내가 2장을 가지고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원짜리는요. 마찬가지로 3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문제는요. 수용도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1000원짜리 지폐를 안 낸 경우, 한 장 낸 경우, 2장 낸 경우. 그랬을 때 다시 이게 펼쳐지는 게 500원짜리 동전을 안 낸 경우, 한 개만 낸 경우, 2개만 낸 경우, 3개만 낸 경우, 다시 그랬을 때 100원짜리를 또 안 낸 경우, 한 개만 낸 경우, 2개, 3개.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요, 수용도를 굳이 쓰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단 원리를 보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0, 0, 0을 골랐으면 얘는 최종적으로 0, 0, 0이니까 0원을 지불한 경우가 되겠네요. 원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0, 1, 1을 냈으면요. 얼마를 낸 거죠? 얘는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하나를 낸 경우가 되는 거죠. 600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1000원짜리가 2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00원짜리를 안 낼래, 한 장만 낼래, 2장만 낼래. 총 3가지 경우의 수를 선택할 수 있죠. 1000원짜리를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건 500원짜리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의 개념이니까 500원짜리 3개는요. 내가 안 내던지 한 개만 내던지 2개, 3개까지 낼 수 있어요.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1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0원짜리도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안 내는 경우, 1개, 2개, 3개 내는 경우. 자,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총 48가지가 될 텐데요. 답에다가 48이라고 써주시면 틀리는 게 왜냐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선택 안 하고 선택 안 하고 선택 안 한 하나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게 0원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빼주셔야 돼요. 0원인 경우. 최종적으로 정답은요. 47가지입니다. 47개.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요, 경우의 수랑 어떻게 다르게 풀게 될까요? 판서 한번 지우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1000원짜리가 지폐가 2장이 있어요. 5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어요. 500원짜리는요. 2개를 모았을 때 1000원이랑 같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얼마든지 중복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500원짜리를 낼 때와 1000원짜리를 낼 때 500원짜리 2개를 내도 1000원, 한 가지 경우의 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도 1000원. 그렇기 때문에 중복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1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동전이 3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500원짜리와 간섭이 일어날 경우는 없겠습니다. 그쵸?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모자라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러면 100원짜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500원짜리와 1000원짜리에서 중복이 일어나는 상황이므로 이걸 어떻게 구분해 주냐면 이럴 때는요. 이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중에 큰 금액을 작은 금액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즉 1000원짜리 지폐가 2장 있다는 건 500원짜리 4개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총 2000원까지 낼 수가 있는 거니까 500원짜리 4개라고 생각을 해서 500원 4개, 그리고 원래 있던 500원 3가지가 더해져서 500원짜리 동전이 7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500원을 내면 500원인 거고 10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3500원까지 갈 거예요. 3,500원이란 건 결국 1000원짜리 지폐 2장이랑 500원짜리 동전 3개를 낸 게 다 포함된 게 결국 3,500원인 거죠. 즉 이렇게
큰 단위, 간섭이 일어날 때는 서로 큰 단위의 지폐를 작은 단위의 화폐로 바꿔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500원짜리 7개와 100원짜리는 그대로 가는 거죠. 100원짜리 3개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는 거니까 500원짜리는 내지 않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7개 다 내는 경우까지 총 8가지. 100원짜리도요. 내지 않는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3개를 다 내는 경우까지 4가지. 근데 분명히 여기서 0개, 0개 골라진 0원은 지불한 경우의 수에서 제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가지는 빼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1가지, 3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제 11-16번을 보면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있는데요. 50원짜리를 모았을 때 100원짜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문제에서는 그 큰 단위 100원을 50원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10원짜리 동전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50원짜리 동전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단위를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 금액권의 개수 더하기 2를 모두 곱해서 구하고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2를 빼주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작은 금액권을 모두 합했을 때 큰 금액권이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500원이 2개 이상 있어서 100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큰 금액권을 작은 금액권으로 바꾸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문제처럼 풀어주게.